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시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거나 집에서 술을 드셔서 잠자리에는 나와 엄마가 부축하여 눕혀드려야만 할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척 어른들의 중매로 아버지와 결혼한 엄마는 이런 아버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안의 가장으로 우대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를 사랑으로 대해주시지만 엄마에게 쓸쓸한 표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는 자식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느 날 누가 나를 집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친아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특히 언제나 자상하고 상냥한 엄마는 내게 안정을 주는 분이었어요. 직장일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도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엄마와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 크는 것이 엄마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여고생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의 속옷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지고 어떤 날은 세탁기 맨 위에 올려져 있는 속옷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들고 나면 엄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엄마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여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팔짱을 끼고 근처의 카페에 가서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가 요즘 사귀는 아가씨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직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굳어지면서 엄마의 시선이 조용히 창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죄송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시며 엄마가 아들이랑 친해도 너무 친한 것 같아 하시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자고 하셨어요. 엄마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썩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엄마에게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엄마는 내 성의를 거절하며 내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달 정도 지난 후 아버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엄마에게 왜 나와 주말 나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당신하고 같이 나들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로 당신도 잘 알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낙이다는 걸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 화요일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청하였더니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초대를 받아들이셨어요.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엄마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즐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와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초겨울답지 않게 아주 상쾌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눈을 쳐다보며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엄마의 시선을 마주보며 엄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 너무 예뻐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유혹하는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서 예 하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는 걸 잊지 마라. 엄마 제발 저에게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그리도 예뻐 보이니? 예,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늦었다 그만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잡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인적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 밑에 차를 세우고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빨리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취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여 내 말에 동의하고는 방에서 기다리렴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고라고 하셨어요. 내 방에서 서성거리며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자마자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엄마는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가야겠구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 조심하자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내 시선을 계속 피하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자 내 방으로 왔어요. 어제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젠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마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어야만 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나와 마주치거나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실 때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바쁜 일 있니? 엄마의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기대감을 가눌 수 없었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준비를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극장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취해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서 기다리렴 우선 아버지를 살펴보고 엄마가 방문을 잠그고 들었을 때는 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뜨겁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았어. 저는 엄마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야 너에게 모진 말을 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너와 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라고 하시며 이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니? 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말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모르게 해야 한단다.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네, 엄마 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시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 3주간 출장을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조용하게 먼저 씻고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 새로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입은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오세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은 나에게 엄마가 옆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엄마를 따뜻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황홀하고 즐거운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2번 더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